창원항시 황정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골프국과 금강국의 내용입니다. 제가 왜 금강가야를 금강국이라고 하였는가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금관가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금관국이라고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금관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골프국이 형성된 시기는 기원전이라고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금강국은 서기 42년에 김해 지역에 건국됐고 금강가야라고 지금은 불리고 있지만 당시는 금강국이었습니다. 골프국 이야기는 전해지는 것이 별로 없는 데 비하여 금강국은 한반도의 가야사는 금강가야의 역사에 그냥 떠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일신라는 경주 김씨들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경주 김씨가 큰 소리를 쳐야 함에도 어떻게 된 팔인지 김해 김씨들이 목소리를 높여 더 높은 게 현재 한국의 실정입니다. 금관국은 서기 42년에 골포국의 영역인 김해를 빼앗아 나라를 세우고 서기 212년에 골포국을 비롯한 포상팔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서기 532년에 아틸라의 흉노족들이 신라로 들어와서 진흥왕 시기에 복속되었습니다.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그냥 나라를 갖다 바친 것입니다. 워낙 신라 아틸라 세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 540년경에 골포국도 강성한 신라에 견디지 못하여 항복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금관국은 가야사의 주인인 양 한국 역사를 오도하면서 별별 주장을 다 하고 있는 반면 골포국의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멸망한 골포국과 금관국입니다. 이유는 금관국은 신라와는 같은 흉노적으로 통일신라 이후에도 큰 소리를 치고 살았는데 그리고 또 고려시대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저술했기 때문입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내용은 상당 부분이 김해 김씨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부식은 바로 김해 김씨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골포국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일본 서기에 탁순국이라는 명칭으로 기록이 남아있고 그리고 백제 성왕은 일본 열다의 왕과 백제의 왕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서기라는 것은 원래 백사의 역사로서 백제인이 본 골포국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서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포상팔국의 전쟁 내용은 서기 209년에 8개의 나라가 함한 지역의 아라가야와 전쟁을 하였다. 그리고 서기 12년에 골포국을 비롯한 포상팔국들이 금강국을 점령하고 신라의 울산 지역까지 공격하는 전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부식은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신라가 도와서 포상팔국이 전쟁에서 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삼국지 위지 통일전에는 포상팔국이 승리했다는 기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골포국은 마산, 창원, 김해 지역까지 넓은 영토를 가졌습니다. 근거가 되는 것은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명이 오늘날에도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며 또 낙동강이라고 불리는 이 강은 황산하라고 불리었습니다. 양산 부근에는 황산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루토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황산하고 황산진이 있는 이유는 금강국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황씨들의 영역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금강국이 생기니까 금강가야 그러니까 가락국이다. 그래서 가락국의 동쪽에 있는 강이다. 그래서 가락국 즉 낙동강 낙자를 쓰고 동쪽에 있는 강이다. 그건 낙동강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지만 원래는 황산하였습니다. 금강국의 김해 김씨들은 서기 42년에 중국 후한 광무제에게 쫓겨 한반도로 도망온 김탕과 흉노족의 무리들입니다. 살 곳을 찾아 헤매던 중 김해 지역까지 흘러들어서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까 살기만 해달라고 액을 복구하던 족이 흉노족입니다. 그 당시엔 인구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골포국에서는
흉노족들을 김해지역에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흉노족들은 인구가 늘어나고 세력이 커지니까 골포국에 도전하여 김해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골포국과 금강국의 전쟁 이야기가 바로 구지가입니다. 구지가. 이 전쟁에서 패한 김해 지역의 황씨들은 전라도 장수로 이동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골포구 중심은 만이었기 때문에 마산과 창원의 지역은 그대로 골포국 유경이었으며 김해 지역만을 충북 청도의 태소였던 김탕에게 땅을 내줬는데 김해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김수루라고 개명을 한 것입니다. 서기 42년의 원한을 어찌 골포국에서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기 209년에 다른 포상국 7개 국가 연합하여 하만의 아라가야를 점령한 후 3년 뒤에 그 여세를 몰아서 금강국을 공격했는데 금강국은 싸우지도 않고 항공했던 것입니다. 금강국을 도우러 온 신라는 그 금강국을 도우러 온 신라를 처부수기하여 포상팔국은 울산까지 진격하여 포상팔국이 승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신라는 당시 세력이 크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부산에는 노씨들의 독로국이 있었기 때문에 동로국도 골포국의 형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골포국이 승리하였습니다. 골포국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 212년 이후에는 금강국은 골포국의 머리를 숙이고 쿠핀이 금강국은 없애버리지 않고 그대로 같이 살게 해준 것입니다. 신라 법흥왕 때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박석검으로 이어져 내려온 신라는 내무왕 때 선비족들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내무왕도 광개토왕이 신라를 공격하여 내무왕을 죽이고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 웅시령은 일본 열도로 백제 유민을 데리고 도주를 합니다. 그 일본 열도로 가서 야마토 정국을 세우죠. 고구려는 신라의 김씨성을 가진 실성왕을 안치고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고 선비족들이 실성왕을 그대로 두지 않고 늘주왕이 정권을 잡고 자비왕, 소지왕, 지정왕, 법흥왕까지 선비족들이 신라를 통치합니다. 그 기간은 서기 356년부터 서기 53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박석검 시대는 서기 356년에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몽골 지역에는 아틸라라는 위대한 왕이 태어나서 유럽을 공포로 떨게 만듭니다.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 기간은 불과 8년뿐이었고 서기 453년에 아틸라는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갑자기라기보다는 어떤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첫날 밤에 그냥 아틸라는 갑자기 죽었습니다. 복상사를 당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게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으니까 흉노족들은 그 유럽에 있지는 못하고 유럽에서 사라집니다. 전부 다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몽골로 돌아온 것이겠죠. 그런데 이 아틸라의 세력들이 신라로 들어옵니다. 바로 그것이 법흥왕 시기입니다. 세력이 강해진 신라의 김씨들은 7살짜리 어린 진왕을 왕이 앉히고 금강국을 급박하여 복속을 시키고 주변의 가역들도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골포국도 서기 540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골포국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니까 역사에서 완전히 잊혀져 갔습니다. 1408년에 창원이라는 진영이 생깁니다. 조선시대죠. 황씨들은 모두 창원 황씨가 됩니다. 마산 창원 일대 황씨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황씨 시조를 누구라고 딱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황씨는 골포국 시대부터 계속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황씨 중에는 희중공파, 공인공파, 호정공파 이렇게 세 파로 나뉘어져서 2025년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 창원왕씨 중앙정치제가 창립되면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지만 아직도 시조가 창원왕 시조가 누구라고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원왕씨는 골포국의 왕손입니다. 골포국의 왕 중에서 누구를 모셔야 될까요?
역사에 기록된 분은 시조를 모셔야 되겠죠. 기원전 356년에 진시황의 진나라에서 진효왕 시기에 성상을 지내신 황경수공이 동생 황경태, 황경덕공의 가족을 모두 데리고 한반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원왕씨 시조는 황경수공이라고 해야 합니다. 황경수공을 중국 사람들은 한반도 황씨 시조라고 합니다. 한반도에 최초로 오신 분이 황경수공이니까 한국 황씨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경수공을 창원왕씨의 시조라고 한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창원왕씨 시조는 황병고 공이다 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라 유령 시기에 황병고 공을 창원벽에 봉해졌다. 창원벽에 봉해졌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설은 너무 분명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신라 유령 시기는 신라의 영토는 낙동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김해 지역에 금강가야가 서기 42년에 건국되었고 창원 마산 지역엔 골포국이 있었습니다. 골포국이 있었다는 근거는, 역사적 근거는 서기 209년과 서기 212년의 포상팔국 전쟁에서 골포국이 존재를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신라 왕이 자신의 영토도 아닌 골포국에 사는 황씨들에게 창원백이으로, 즉 백작의 칭호를 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창원이라는 지명은 서기 1408년에 생긴 지명의 명칭입니다. 소설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지. 이런 소설을 쓴 자는 말입니다. 후세에 욕을 먹어도 마땅하죠. 그러니까 1963년 한국왕씨 중앙정치회가 발족되면서 한국왕씨의 시조는 황낙공이라고 내세웠고, 그 황낙공에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갑부는 평해요, 을고는 장소요, 병고는 창원이다. 이렇게 소설을 쓴 것입니다. 이를 인용한 책은 1937년 강원도 최종해방에서 만든 동국만생부입니다. 이렇게 1963년에 한국왕씨 중앙정치회가 발족되면서 한국의 대부분 황씨들은 족보에다가 황낙공을 한국왕씨의 시조라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963년 이전엔 그런 기억은 평해황씨와 회덕황씨 뿐이었습니다. 장원왕씨 호장공포의 족보에도 1965년 이전에는 이런 사실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는데 1965년도 족보를 만들면서 황낙공이 시조라는 기록을 하면서도 갑고, 을고, 병고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다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할 게 아닙니다.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황병고가 창원백이라는 헛소리는, 즉 유령은 서기 25년에서 54년도까지 이 인물인데, 이때 창원 지역에는 골포국의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골포국 영역에 있는 황씨들에 대해서 창원백이라고 보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사실을 제대로 밝혔다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창원백, 창원왕씨는 창원백이다, 황병구는 창원백이다, 이런 소설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따져보지도 않고 그것을 믿고 오늘날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제가 골포국 이야기를 박동 박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3년 전부터 이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실체도 없는 갑, 을, 병이 도대체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 서기 28년에 한반도로 왔다는 황낙공조차, 황낙공 660년에 왔나니 663년에 왔나니 이세적의 사이라느니 또는 1270년에 왔나니, 이렇게 황낙공의 한반도 도래서지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황낙공 이전에도 이 한반도에는 서산대사의 황량암기에 기원전 황장군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황씨는 기원전부터 한반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강국이 가야의 역사가, 한반도의 가야의 역사가 마치 금강가야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떠올리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인 골포국과 동로국도 가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도 김해 김씨들만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혈안이 되었는 것을 보면서 웃음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창원왕씨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니까 한심함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우리 창원왕씨는 다시 말해서 골포국 왕손의 후손입니다. 우리 창원왕씨 뿌리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창원왕씨 중앙종신회가 발족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 연구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골포국과 금강국을 비교해 보면서 금강국은 금강가야로 지금 마치 대한민국의 역사가 금강가야에서 비롯된 것이란 양 떠들고 있는데 비해서 골포국은 그 존재조차 없습니다. 제가 골포국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고 어리둥절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우리 창원왕씨의 뿌리는 골포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원왕씨들은 골포국 국왕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창원왕씨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골포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소상히 밝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